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은 와피데일의 신제품인 슈퍼덴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와피데일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제가 전 세계에서 스피커를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이지 않겠는가 라고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와피데일이라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가 라는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스피커 제작사로서 올해로 무려 92년 차가 된 회사입니다. 1932년에 창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90년이 넘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와피데일보다 더 오래된 회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물론 요즘이야 와피데일보다 더 고급, 더 훨씬 더 비싼 스피커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합리적인 가격대, 대중적인 가격대에서 와피데일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더 좋고 사운드의 밸런스감이 뛰어난 이런 제품을 찾는다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스피커 슈퍼 덴톤이라고 합니다. 슈퍼가 붙었어요. 좋다는 이야기죠. 네, 와피데일에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스피커가 뭘까요? 아마도 린톤 헤리티지지 싶습니다. 린톤은 8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한 좀 더 사이즈가 큰 박스형 스피커라고 부릅니다. 북쉘프형 스피커보다는 크기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스형 스피커를 좁은 방에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스피커를 배치할 장소가 좀 용이하지 않은 위치에는 박스형 스피커를 사용하기가 좀 적절하지가 않죠. 린톤은 박스형 스피커, 그리고 덴톤은 북쉘프형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80주년 기념 덴톤 스피커도 나왔었고요. 8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85주년 덴톤 스피커도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슈퍼 덴톤은 왜 슈퍼인가? 뭐가 달라졌는가? 자,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3웨이냐, 2웨이냐의 차이점입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북쉘프 스피커들은 대부분 2웨이 방식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덴톤 북쉘프 스피커도 전부 다 2웨이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덴톤 스피커가 3웨이. 3웨이는 뭘 뜻하느냐? 스피커 케이블을 통해서 음성 신호가 스피커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 안에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라는 회로를 통해서 소리를 몇 단계로 분배를 할 것인가, 몇 갈래로 분배를 할 것인가. 그러면 만약에 투웨이 북쉘프 스피커다. 그러면은 고음을 내는 트위터 하나, 저음을 내는 우퍼 유닛 하나 이렇게 두 갈래로 분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장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한 번에 쏟아져서 위에서 내려오는데 이거를 두 명이서 두 갈래로 업무를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세 명이서 세 가지로 업무를 분류를 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업무의 정확성이라든지 업무가 빨리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딱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와피데일의 슈퍼 덴톤을 보시면은 이 트위터, 고음을 내는 트위터죠. 트위터는 1인치 트위터 유닛, 그리고 중역대를 재생하는 유닛은 이 2인치 미드레인지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음을 내는 우퍼 유닛은 6.5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에서 세 갈래로 분리를 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3웨이로 작동되는 스피커인 겁니다. 확실히 제가 청음을 해봤을 때 북쉘프형 스피커지만은 소리가 조금 더 풍부하게 재생이 되고요. 그리고 중역대의 해상력이 좀 더 풍부하다. 좀 더 많은 정보를 표현을 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이 1인치 트위터에서만 음을 중고역대를 재생하는 것보다는 이 2인치 미드레인지가 같이 있을 때 이 중역대의 표현력이 좀 더 풍부해지고 좀 다채로워지고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디자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피데일 스피커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칭찬을 하는 이유는요. 가격에 비해서 확실히 디자인도 좋고 만듦새도 좋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시각적인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만듦새, 마감이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시각적인 디자인은 좋아 보이지만 만듦새와 마감이 싸구려면 그 스피커는 오랫동안 소장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나무로 만들어진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나무의 재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나무 재질을 사용을 해서 얼마만큼 마감을 잘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싸구려 비닐 시트지로 만들어진 스피커보다는 아무래도 무늬목 마감, 고급 리얼 우드 무늬목 마감으로 만들어진 스피커를 더 고급으로 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런 리얼 우드 무늬목 마감으로 만들어진 스피커를 찾아보기가 흔치가 않아요. 예컨대 비슷한 가격대의 스피커를 10가지를 선별을 한다면은 제 느낌상으로는 무늬목 마감으로 만들어진 스피커가 한 3가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태반은 그냥 시트지 마감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트지 마감이라는 것은 그냥 비닐에 무늬가 인쇄가 된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늬목이라는 것은 원목을 얇게 잘라서 그걸 이 위에 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모양 자체는 원목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시각적인 디자인은 어떻나요? 일반적인 북실프 스피커들하고는 뭔가가 좀 느낌이 달라요. 일반적인 북실프 스피커는 투웨이 방식이면서 트위터하고 우포 유닛밖에 없기 때문에 디자인이 단조롭죠.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북실프 스피커의 디자인이라는 게 색깔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전면에서 보여지는 드라이브 유닛의 배치에 의한 디자인은 넓게 보자면은 그냥 다 거기서 거기에요. 위에 트위터 있고 아래에 우퍼 유닛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스피커의 디자인은 뭔가가 독특하면서도 뭔가가 그로테스크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디자인입니다. 뭔가가 뭐 규칙적이지가 않고 뭔가가 변칙적인 드라이브 유닛의 배치로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실물을 봤을 때는 상당히 힙한 디자인이에요, 이게.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디자인, 매력적인 만듦새의 제품이다. 앤틱하면서도 빈티지스러운 디자인이면서 이 고급 무늬목 나무를 사용한 디자인이어야 이게 스피커다운 디자인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딱 어울리는,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사용하셔도 별로 질리지 않을 법한 그런 디자인과 만듦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음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피데일 하면은 떠오르는 음질이 어떠신가요? 와피데일이라는 스피커는 디자인적으로 보려도 상당히 클래시컬하면서도 약간 빈티지스럽게 생겼지 않습니까? 생긴 디자인과 비슷한 음색을 내기 마련입니다. 비슷한 가격대에서 소리의 선명도가 가장 선명하게 나는 스피커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가격 대비 성능이 좋으면서 그 가격대 제품 치고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좋아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중립적인 밸런스를 잘 갖추고 있는, 대역 밸런스라든지 중립적인 소리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밸런스 지향적인 사운드를 추구하기 때문에 단점이 적어요. 개성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그 개성이, 추구하는 개성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은 그 개성을 추구하느라고 다른 특성들에서 단점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밸런스 지향적인 이런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뭐 장르별로 따지더라도, 취향별로 따지더라도 여러 가지 취향의 소비자가 사용을 했을 때 무난하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무난하다라는 표현은 장점인 거예요. 상당히 중립적이면서도 기본기가 뛰어나다, 그런 느낌으로 무난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본기가 뛰어나면서도 기복이 적다, 특별한 단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음악 취향, 음악 장르별로 따지더라도 기본적인 밸런스 자체가 뛰어나고 너무 이제 특정 음역대를 강조하려는 그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스피커를 이용해서 클래식 음악을 듣기에도 좋죠, 재즈 음악을 듣기에도 좋죠, 뭐 보컬 음악을 듣기에도 좋죠. 그렇다고 해서 이 스피커로 무슨 아이돌 음악이라든지 뭐 대중가요라든지 팝 음악을 듣기에 크게 나쁘냐? 굳이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가 무난한 올라운드적인 스피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요인이라면은 구동이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구동이 그다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의 가격과 유사한 가격대의 앰프를 매칭하거나 저렴한 올인원 앰프를 매칭을 하더라도 구동이 안 돼서 소리가 답답하게 난다거나 구동이 안 되어서 저음이 벙벙거린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저렴하게 매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유지가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까지 한 이야기는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라면은 이런 이야기만 할 것 같으면 영상을 아예 찍지를 않아요.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죠. 저는 이 스피커 사용해보고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기존의 소형 북실프 스피커에서 나는 음질보다 훨씬 더 풍부하면서도 음악적인 음질이다. 이 제품은 확실히 추천드릴 만하다 라는 측면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식상하고 흔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투웨이 방식의 슬림한 스피커에 비해서는 소리의 표현력이 훨씬 더 풍부해요. 투웨이 방식의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중역대의 표현력을 1인치 트위터 쪽으로 소리를 몰든지 6.5인치 우퍼 유닛 쪽으로 소리를 다시 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역대가 오히려 중저역대가 비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아예 밑으로 내려오면서 소리가 약간 답답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스피커는 2인치짜리 미드레인지를 추가로 탑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인치 트위터와 6.5인치 우퍼 유닛 간의 소리가 빌 수 있는 영역을 2인치 미드레인지가 완벽하게 커버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2인치 미드레인지 유닛도 다른 회사에서는 금속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상 저는 미드레인지는 금속 재질보다는 이 소프트 재질이 훨씬 더 음악적으로 소리를 재생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소프트 재질의 미드레인지를 사용을 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회사가 대표적으로 ATC 혹은 PMC. ATC나 PMC 스피커 디자인을 보면은 미드레인지가 거의 이거하고 유사하게 생겼어요. 소프트 재질로 미드레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역대 표현력이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스피커가 3웨이라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이 스피커가 2웨이 방식의 다른 북실프 스피커에 비해서 소리를 좀 더 풍부하면서도 근사하게 재생할 수 있는 요인이라면은 전면 배풀의 넓이 그리고 비율의 차이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자, 제가 다른 2웨이 방식의 북실프 스피커들은 전면 배풀이 슬림하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뻗어 있는 직사각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이 스피커는 거의 정사각형이에요. 전면 배풀이 넓다라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중저음이 풍부할수록 소리는 감미로워지고 근사해집니다. 그리고 매끄러워지고 중저음역대의 밀도감도 확보가 가능해지겠죠. 우퍼 유닛이 커질수록. 그런데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어요. 우퍼 유닛의 사이즈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전면 배풀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면 배풀이 같이 울림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전면 배풀이 좌우로 넓은 스피커일수록 전면 배풀이 좌우로 넓은 스피커들을 뭐라고 불러요? 박스형 스피커 혹은 괴짝형 스피커라고 부르죠. 이런 박스형 스피커나 괴짝형 스피커는 한 번에 이렇게 울릴 수 있는 전면 배풀을 통해 가지고 울릴 수 있는 소리의 넓이라든지 이 파동의 넓이가 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구동도 쉬워질 뿐더러 상대적으로 저렴한 앰프를 매칭을 하더라도 한 번에 재생할 수 있는 소리의 무대감이라든지 소리의 풍부함이 좀 더 좋게 근사하게 재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스피커 리뷰를 보시다 보면 통울림을 잘 이용한다, 통울림을 근사하게 이용하는 스피커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전문 용어를 쓰자면 용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내부 용적. 이 내부 용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만 중저음도 함께 같이 확보가 되면서 재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 가옥 구조가 과거에 비해서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스피커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자체도 협소해지기 때문에 현대형 스피커, 그러니까 한 1990년대 이후로 나온 스피커들의 경우가 계속 이렇게 슬림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 면적은 슬림해지지만은 뒤로 깊이는 그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과거 같았으면은 JBL이라든지 탄노이라든지 클립시라든지 이런 스피커들을 보면은 의외로 앞 면적은 넓은데 뒤로 깊이는 뭐 한 30cm 뭐 그런 정도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 슬림한 스피커 중에서 고가의 슬림한 스피커들을 보면 뒤로 깊이가 40cm, 44cm, 뭐 50cm까지 되는 스피커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내부 용적을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면 면적이 슬림하면 울림의 면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펀치력의 표현을 해보자고요. 이 펀치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슬림한 스피커들은. 그런데 이 전면 면적이 넓은 스피커의 경우에는 이 펀치력이라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치 바위처럼, 마치 파도처럼, 마치 바람처럼 파도처럼 헤일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처럼.
그 느낌이 전면 베이플의 면적과 우퍼 유닛의 사이즈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게 전면 베이플의 면적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은 전면 베이플의 비율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예컨대 이 스피커의 키가 한 1.2m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한 1.2m면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1.2m인데 좌우 폭이 이 정도다. 그러면은 아주 슬림하다고 볼 것도 없지만은 전면 베이플이 아주 넓다라고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피커는 북쉘프 형태이면서 전면 베이플의 비율이 정사각형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통울림이 일어났을 때 이쪽에 부딪히는 시간과 이쪽에 부딪히는 시간과 이쪽으로 부딪히는 시간이 다 비슷해요. 그러므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중저음의 그루브함, 중저음의 바디감, 중저음의 볼륨감 이런 것들이 비율이 슬림한 스피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로 인해서 슬림한 2웨이 방식의 스피커에 비해서 소리를 이렇게 내주는 이 확산각이라고나 할까요? 이 확산각도 훨씬 더 넓고요. 훨씬 더 풍부한 사운드를 재생을 해줘요. 그런데 그 풍부한 느낌, 소리의 확산각과 풍부한 느낌으로 인해서 이 가격대에서 기대했던 소형 북쉘프 스피커로서 기대했던 사운드에 비해서 훨씬 더 근사한 사운드를 내줬다는 게 분명합니다. 와피데일 제품들의 가격이 워낙에 가성비 위주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와피데일 스피커를 무시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곤 합니다만은 지금 이 가격대에서 슈퍼 덴톤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타사 스피커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분명히 음악적인 느낌, 소리를 풍부하게 재생하는 느낌, 이런 느낌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출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급 무늬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동 가격 대비 만듦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수한 측면을 갖추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북쉘프형 스피커는 거실에서는 소리가 좀 약하다 이렇게 설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슈퍼 덴톤의 경우에는 이 우퍼 유닛이 6.5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는 북쉘프 스피커 중에서는 아마도 거실에서 사용했을 때 가장 근사하면서도 풍부한 사운드, 무대감도 넓으면서도 뭔가가 소리의 풍부함이 빈약하지 않은 사운드를 내주는 북쉘프형 스피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8인치 미만의 스피커들하고는 다 비교를 해도 별로 꿀리지 않을 듯한 그런 소리의 풍부함과 무대감을 재현을 시켜준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앰프가 너무 약하지만 않다라면은 저는 거실에서 사용하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요즘 물가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리고 수입 오디오 제품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와피데일만큼은 정말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시대가 바뀌는 만큼 제품의 품질이 좋아지는 게 당연한 건데, 품질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 가격도 너무 비싸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급 무늬목으로 만들어지면서 부피도 조금 더 크면서 드라이버 유닛도 2웨이 방식이 아니라 3웨이 방식으로 만들어지면서 디자인적인 차별점도 있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굉장히 음질도 만족스러운 수준이에요. 가격에 비하면 충분히 칭찬할 만한 스피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요즘 미니 오디오, 올인원 앰프의 심플하게 북쉘프형 스피커로 오디오 세트를 완성하는 게 나름 유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올인원 앰프와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스피커들이 어떤 스피커들이 있을까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점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역할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용도로 추천할 수 있는 북쉘프 스피커를 계속 제가 정리정돈을 하고 검증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렇게 추천할 수 있는 스피커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